자, 272페이지. 자, 칠판 잠깐 보시면. 자,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해볼까요? 필요하냐? 정치, 경제, 행정적. 어떤 유행을 할 거냐? 단체자치와 주민자치가 있죠. 최근 경향이 뭐다? 신중앙 집권화하고 신지방 분권화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를 인정하면 중앙과 지방 또는 자치단체 사이에 뭐 문제가 중요하게 생각한다? IGR 맞죠? 그 다음에 분쟁 조정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끝났고 여기요. 지방자치 단체가 가진 권한을 우리 뭐라 그런다? 자치권. 다시 뭐건? 자치권입니다. 외교하고 사법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중요하죠. 그죠? 자치사법과 자치외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외국 정부와 상하이하고 인천하고 교류 협력합시다라는 이런 거는 가능해요. 알았죠? 조약은 누구와 누구 사이 하는 거다? 국가와 국가 사이 하는 거니까 안 되고, 사법. 인천에는 사형제도 하고 경기도는 안 하고 이런 거 안 됩니다. 알았죠? 갑니다. 자치권은 우리 헌법에서 말하는 것처럼 입법권이 있고요. 조직권이 있고, 자치조직권이 있고, 사무에 관한 권이 있고, 인사에 관한 권한이 있고, 재정에 관한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법권, 조직권, 사무, 예산, 인사는 특별한 게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입법권에 대해서 먼저 하면 자, 자치 입법권은 갑니다.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지방 자치 입법권은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뭐가 있다? 조례가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조례가 있고, 그리고 자치단체장이, 즉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이라고 해야 되고요.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뭐가 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례는 제정 절차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정 절차. 여기는 근데 시험에는 요 두 개만 20일, 5일만 기억. 다시 며칠? 20일, 5일. 다시 며칠? 20일, 5일만 기억하면 되겠고. 조례 위반에 대해서 다시 뭐라고요? 이거 중요합니다. 조례 위반 행위에 대해서 자, 과태료 1,000만 원. 다시 뭐라고요? 1,000만 원 이하야 되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뭐가 아니라 조례 위반에 대해서 벌금 안 되고요. 과료 안 되고 징역 안 되고 이런 걸 다 합쳐서 형벌이라고요. 형벌. 다시 뭐라고요? 형벌. 과태료는 우리 행정법에서 했죠. 형벌이 아니라 사회 질서를 위반한 무슨 벌? 질서벌입니다. 자, 1,000만 원 과태료 시작. 1,000만 원 과태료 시작. 1,000만 원 과태료. 과료도 나왔고 벌금도 나왔어요. 안 돼. 알았죠? 1,000만 원, 1,500만 원, 200만 원 다 나왔어요. 얼마 이하에? 1,000만 원 이하에 뭘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규칙은 별 내용이 없고요. 조례는 최근에 주민반환 조례가 가능하고 규칙은 당연히 조례를 위반하면 안 되겠죠. 규칙은 집행기관이 제정하는 겁니다. 여기는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여기는 조례는 주민들이 조례를 발안할 수 있습니다. 또 느낌이 다르죠, 그죠? 다시 최근에는 규칙은 무슨 제출? 의견 제출. 주민들이 직접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어요. 그 지방의회가 맘 만들어도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맹점이긴 한데, 그죠? 자, 그래서 입법권은 크게 뭐다? 조례와 규칙. 이렇게 나와서 애들이 많이 틀렸어요. 자치 입법권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OX? X. 뭐도 제정할 수 있는 거. 자치 입법권은 뭐와 뭐? 조례와 규칙. 다시 뭐라고요? 조례와 규칙. 조직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뭐부터 봐야 돼요? 우리나라, 자 갑니다. 우리나라 자치단체는 아까 얘기했죠. 특별지단이 있고 보통지단이 있죠. 다시 뭐라고요? 특별지단과 보통지단이 다시 뭐라고요?
특별지단과 보통지단이 있습니다. 특별은 아까 했던 것처럼 조합을 만들 수도 있고요. 충청광역연합처럼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만들 수도 있죠. 요 두 개의 차이는, 이거는 지방자치단체니까 장하고 의회가 있겠죠. 그죠? 이건 조합이니까 누구만 있어요? 조합장만 있겠죠. 조합장. 그래서 다시 우리 아까 했던 거니까. 자, 보통은 다시 여러분 갑니다. 광역하고 뭐가 있어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고 광역하고 기초가 있습니다. 광역하고 기초. 이거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 갑니다. 광역. 자 준비됐죠? 광역은 서울 무슨 시? 특별시가 있고 잠깐만요. 이렇게 자 좋습니다. 서울 특별시가 있고 그다음에 특별자치도가 있고 특별자치시가 있죠. 아이고 참 잠깐만요. 자, 표로 만들면 엄청 딱딱한데 우리 일상 얘기야. 서울특별시는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세종 무슨 시? 특별자치시가 있고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고 또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있고 도가 있고 무슨 시가 있어요? 인천 무슨 시? 광역시. 자, 기초는 시군 무슨 구? 자치구가 있죠. 자, 갑니다. 이게 이렇게 표로 만들면 엄청 딱딱해 보이는데 여러분들 우리 살아오는 삶이 아니에요. 삶. 맞죠? 갑니다. 서울특별시 여러분 시 밑에 시는 좀 이상하지 않나? 그러니까 시 밑에 시는 있어 없어요? 서울특별시 밑에 군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서울특별시 밑에는 자치구가 25개 있습니다. 자, 특별자치시 이게 시험 잘 나요. 특별자치시 밑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국가가 있고 서울특별시가 있고 송파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두 개니까 몇 층제? 중층제 몇 층제? 2층제죠. 맞죠? 근데 세종은 국가가 있고 세종 특별자치시가 있고 밑에 자치단체가 없으니까 이거는 몇 층제? 단층제죠. 우리나라의 단층제는 두 개예요. 두 개. 어디요? 제주 특별자치도 밑에는 시군구가 없어요. 그다음에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 밑에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좀 잠깐만요. 자, 요거는 일반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라고 하면 자 여기도 뭐가 없어요? 시군구가 없죠. 자 여기 도 일반적으로 경기도 밑에 여러분 부천시 있죠. 경기도 무슨 시? 부천시 양평군. 근데 도 밑에는 뭐가 없어요? 자치구가 없죠. 도 밑에는 여기 잘 여기 도 밑에는 뭐가 없다? 자치구가 없다. 광역시는 시 밑에 시는 좀 이상하다 그랬죠. 자, 광역시 밑에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 구 있죠. 여기 대부분 여기 살죠 지금. 자, 광역시 밑에 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요게 시험 나와서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어요. 바로 여기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있죠. 우리나라에 여기 광역시 밑에 군이 4개가 있어. 4개 있어. 부산시 무슨 군? 기장군. 그 부산시 기장군은 왜 그 자치구로 안 바뀌는지 아세요? 군 밑에 살면 지역 이제 혜택을 받잖아. 그 다음에 대구시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그래서 우리나라에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서 애들이 엄청나게 많이 틀렸는데 XX, OX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도 밑에는 여러분 시는 있고 군은 있지만 뭐는 없어요. 이렇게 표시하니까 되게 암기 같은데 우리 일상생활로 해석하면 너무 쉽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조직권은 뭐라고요? 종류. 다시 뭐라고? 종류. 다시 우리는 뭐가 있다?
광역 기초가 있는 게 아니야. 크게 뭐라고요? 보통 일반 지방자치단체와 특별한 업무만 하는 무슨 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있고, 보통 일반 지방자치단체는 광역과 기초가 있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단청제가 아니라 무슨 제다? 중청제다. 예외적으로 단청제로 운영하고 있죠. 맞죠? 방금 했잖아요. 다시 뭐라고요? 자, 우리 여러분, 자, 중앙정부가 계양구, 부평구, 연수구에 뭐 지시를 하려면 이렇게 직접 지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인 인천이나 서울을 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얘한테 얘를 하도록 시켜야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장남이 있으면 장남이 좀 권위가 서려면 동생한테 아버지가 직접 시키지 않고 장남한테 야 동생 좀 잘 관리해라 이렇게 해야지 장남이 관리 통솔을 연습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국가의 감독 기능을 유지할 수 있죠. 중청제의 가장 큰 장점은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 그리고 여러분 땅덩어리가 크면 국가가 2만 개, 10,000개를 일일이 다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중청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다 만들었으면 명칭. 자치단체의 명칭은 다 기본적으로 뭐로 한다? 법률로. 다시 뭘로? 자, 그래서 명칭. 자, 구역, 해, 치, 분, 합. 다시 시작. 해, 치, 분, 합은 법률로 합니다.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로.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폐지하고 설치하고 분할하고 합병하는 걸 합쳐서 뭐라 그래요? 폐치분합. 다시 뭐라고? 폐치분합. 근데 한자하고 경계 변경은 아무래도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거하고 여러분 인천시를 인천특별시로 바꾸려면 이거는 이름을 바꾸는 거니까 뭐로 해야 돼요? 법률로 해야 되는데 자세 요 인자를 요 인자로 바꾸려면 다른 우리 인천시가 인자가 요 인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인자로 바꾸려면 이거는 이름은 갖고 뭐만 바꾸는 거야? 한자만 바꾸는 거잖아요. 굳이 법률로 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이거는 뭐라 한다고요? 대통령령. 자, 요거 구분 잘 해주시고 다시 말하고요. 명칭구역 명구 패치분합 시작. 명구 패치분합 다시 뭐라고? 명구 패치분합은 뭐로 한다? 법률로 합니다. 법률로. 이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이 들어가는 데가 요 하나밖에 없어요. 다시 지방의회 뭘 들어야 된다? 의결이 아니야.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됐습니다. 근데 자치단체가 아닌 것들은 전부 다 조례로 합니다. 비아더스. 예를 들면 자 무슨 동에 살아? 서운동? 서운동을 서울동으로 바꾸려면 이거는 서운동은 자치단체가 아니죠. 자, 집중해야 됩니다. 자치단체는 인천광역시 계양구까지만 자치단체죠. 그 밑에 동 이름을 바꾸거나 동을 합치거나 동을 분리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치단체가 아니니까 그 지방자치단체에 뭐로 한다? 조례로 합니다. 조례로. 이게 단체 자치가 법률적 의미라는 게 이런 거야. 다시 뭐라고? 자, 명구 패치 분합은 뭘로? 법률로. 경계나 한자는 대통령령으로. 그 아닌 모든 것들은 뭐로? 조례로. 이해하셨어요? 요거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자, 구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는 너무 뻔한 얘기니까 그렇고. 자, 그럼 이제 내부 구조로 가봅시다. 자, 저번에 했던 것처럼, 자, 주민들이 투표를 한 번만 해요. 그래서 의회를 구성하는 방식. 전형적인 기관 무슨 형? 기관 통합형. 다시 무슨 형? 기관 통합형입니다. 의원 내각제죠, 그죠?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투표를 하면 득표수대로 정당들이 서로 짝짓기를 해가지고 총리를 선정하잖아요. 그죠? 무슨형? 기관 통합형.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는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하고 대통령을 따로 뽑죠. 지금도 우리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갑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방의회를 구성하는데 투표 한번 하죠. 자치단체장. 우리가 말하는 무슨 기관? 집행기관. 우리 투표하는 사람이 2명이죠. 장하고 누구감? 교육감을 투표하잖아요. 그죠? 장하고 교육감을 투표하죠. 이게 기관 무슨형? 대립형. 다시 무슨형? 기관 통합형과 기관 대립형. 다시 뭐라고? 기관 대립형과 기관 통합형. 갑니다. 조직은 종류가 몇 개야? 맞죠? 종류가 2개니까 무슨 제다? 중청제다. 그러면 자치단체 명칭구역은 어떻게 할 거야? 우리는 기관 대립형이니까 그럼 당연히 어떻습니까? 지방의회의 권한과 자치단체장의 권한 서로 이제 상호 대립되는 과정의 끝판왕이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 52년도에 지방자치에서는 의회가 기관장 불신임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반대로 당연히 반대되는 견제권으로서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의회 해산권이 없어요. 자, 우리 지금 이거 2개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죠? 지방 기관 대립형하고 기관 통합형. 자, 조직이 좀 양이 많습니다. 그죠? 다시 뭐라고요? 종류는 어떻게 돼? 단청제야, 중청제야? 명칭 패치 분합은 어떻게 해? 우리는 기관 통합형이다, 대립형이다? 대립형이기 때문에 양자가 어떤 권한을 나눠 갖고 어떻게 싸우는지 또는 어떻게 협력하는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쭉 한번 봅시다. 준비됐죠? 자, 372페이지 조례 동그라미. 지방의회 별표. 헌법과 법령 동그라미. 규칙안 장 동그라미, 교육감 동그라미. 법령 조례 밑줄. 조례는 헌법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규칙안 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이 법령과 조례에 위임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에 됐습니다. 동그라미 2번 기관 위임 사무는 조례 제정 못한다. 별표 중요합니다. 기관 위임 사무는 밑에다가 국가사무라고 쓰세요. 당연히 여러분 국가사무는 지방자치단체 사무가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여기 우리 행정법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공부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이거 보시면 자 봅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나라의 법상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상 지방자치단체는 의회하고 뭘 포함하는 단어입니까? 집행기관을 포괄하는 단어니까 여기에 임하면 지방의회가 여기에 단체에 포함되니까 지방의회가 관여할 수 있죠. 자, 근데 자, 누구에게 임하면? 집행기관에 임하면 이거는 집행기관에 임했으니까 의회가 관여할 수 있다 없다? 관여할 수 없다. 단체 위임 사무에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지만 무슨 위임 사무? 집행기관, 즉 기관 위임 사무는 뭘 할 수 없다?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그래서 유명한 밑에 보면 조례로 안 되는 게 3개 있습니다. 형벌, 신설, 금지 밑줄. 근처에다가 제형 법정주의라고 쓰세요. 우리가 죄와 형벌은 법률로 정해야 된다는 게 헌법의 기본 원칙이죠. 조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형벌을 신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밑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태료는 형벌이에요? 질서벌이에요? 질서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칠판에 있는 것처럼 과료도 안 되고요. 벌금도 안 됩니다. 과료도 안 되고 뭐도 안 된다? 벌금도 안 됩니다. 과료도 안 되고 벌금도 안 됩니다.
세금 신설 금지. 근처에다가 조세 법률주의라고 쓰세요. 조화세는 뭐에 근거해야 된다? 법률에 근거해야 되니까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조례는 뭐가 아니니까? 법률이 아니니까. 자, 넘어갑시다. 조례 제정 절차. 자, 지방의회 의결 밑줄 동그라미 1번. 5일 이내 밑줄 장에게 이송. 2번 20일 이내 공표. 공표하면 하살표에서 20일 후 효력. 원칙이 여러분 아시죠? 공표하고 나서 며칠? 20일이 지나야 효력을 발생합니다. 됐습니다. 자, 동그라미 3번. 2가 있으면 20일 이내 밑줄. 환부 밑줄. 그러니까 조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받으면 20일 안에 뭐 해야 돼요? 공표하거나 환부해야 됩니다. 그죠? 이거 거부권이죠. 밑에 중요합니다. 일부 동그라미, 수정 동그라미, 제2 동그라미 없다. 일부 제의나 수정 제의나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거 별표 시한 엄청 잘 나옵니다. 조례안이 조례가 여러분 1조부터 10조인데요. 나 구조만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돼. 알았죠? 구조를 이렇게 바꿔주면 할게. 이것도 안 돼. 그냥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전부를 거부해야 됩니다. 알았죠? 전부를 거부해야 되고 4번 제적 과반수 밑줄 3분의 2 밑줄 조례로 확정돼버려. 알았죠? 처음에는 2분의 1, 2분의 1이겠죠. 그죠? 과반의 3분의 2입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20일 안에 여러분 공표도 안 하고 수정 제의도 제의 요구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동그라미 5번 20일 이내에 공표 아니하거나 제의 요구 아니할 때는 그냥 당연히 확정되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됐습니다. (6번) 준비됐죠? 조례가 확정된 후 또 밑줄짝 조례가 확정된 후 됐습니다. 5일 이내 밑줄 장이 공표하지 않으면 지방의 의장이 공표합니다. 이해했죠? 여러분 자 다시 올라와서 조례가 확정되는 경우 자 여러분 봐봐. 자 중요합니다. 조례가 확정되는 경우 방금 두 개 경우죠. 어떤 경우에? 자 보자. 처음에 넘어왔을 때 20일 안에 뭐 안 할 때 공표하거나 제의요구하지 않을 경우하고 2분의 1, 3분의 2로 확정될 때 요때 요 두 가지 경우에 지방의 의장이 자치단체 아무것도 안 하면 누가 한다? 끝나고 자 20일 지나고요. 5일 이내 다시 뭐라고? 20일 지나고 5일 이내 2분의 1, 3분의 2가 딱 되고 나서 며칠 이내? 5일 이내 지방의회 의장이 공표합니다. 됐습니다. 8번 공표한 날로부터 며칠? 20일 밑줄 조례 규칙 공표 동그라미 대통령령 밑줄 다시 뭐냐? 이건 당연히 대통령령으로 해야 되겠죠. 그죠? 1,000만 원 이하 무슨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과료도 안 돼요. 벌금도 안 됩니다. 넘어가시죠. 자 자치단체의 종류 보통 밑줄 일반 밑줄 광역 기초 됐습니다.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하나 빠졌죠. 코마 찍고 뭐가 빠졌어요? 도가 빠졌죠. 도 체크해 주시고 도. 자 밑에 특별지방자치단체 밑줄 특별지방자치단체 됐습니다. 그래서 176조 됐죠. 공동처분 자 지방의 의결 조합 밑줄 조합 1번에 세 번째 줄 조합 자치단체가 구성원입니다. 맞죠? 수도권 교통조합은 서울, 인천, 경기도가 만든 자치단체죠. 그러니까 자치단체가 만든 자치단체란 다시 말하고 자치단체가 만든 자치단체니까 구성원은 누구다? 자치단체입니다. 주민은 구성원이 아니에요. 알았죠? 조합으로 공기업 경영할 수 있습니다. 밑줄짝
조합으로 공기업 경영할 수 있어요. 199조. 죄송합니다. 거기 부산, 울산 이거 다 지워주시고 위에다가 충청광역연합이라 쓰세요. 충청광역연합. 아까 했죠. 충청광역연합은 우리나라 199조에 의해서 만들어진 24년 12월 쓰시고 24년 12월 두 개 이상의 동그라미 1번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 미출. 자, 이제 우리 구성자치단체라는 표현 아시겠죠? 충청광역연합의 구성자치단체는 4개죠. 충청남도,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죠. 지방의회 의결 미출, 행안부 장관의 승인. 이거는 해방부 장관 승인입니다. 2번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요. 3번 법인입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는 구성지방자치단체 의원도로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5번이 시험 나왔어요. 6번.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성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출하는데 7번. 구성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죠?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다른 사람을 뽑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충청광역연합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재는 충청북도 도지사입니다. 됐습니다. 자,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서울특별시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수도로서의 특례가 있다는 거. 밑에 기초자치단체의 종류가 중요합니다. 자치구 25개죠. 특별자치도는 여기 동그라미 2번에 안타깝게 종특별자치시에 뭐가 빠졌어요? 그렇죠. 세자 빠졌죠. 쓰세요. 우리나라 특별자치시도 하나밖에 없죠. 그죠?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구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없음 위에다가 단청제 쓰시고. 우리나라는 세종특별자치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청제입니다. 특별자치도는 그럼 자치권이 더 많아요. 됐죠?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2번 제주도 동그라미. 동그라미 3번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조금 다른 게 옆에 자치구에 가보면, 기초에 가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없으니까 여기도 무슨 제? 단청제죠. 여기도 단청제죠. 단청제입니다. 근데 이제 강원특별자치도하고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있으니까 이거는 무슨 제다? 중청제가 되겠죠. 됐습니다. 광역시는 우리나라에 몇 개? 6개 있습니다. 6개. 광역시는 우리나라 몇 개? 6개. 됐습니다. 95년 18시에서 뭐로 됐다? 광역시로 됐는데 요건이 법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로서 그냥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그죠? 흔히 멋있는 표현하면 이걸 입법 재량이라 그러거든요. 입법 재량이라는데 지금 이거 시도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거 시도하는 데가 창원이에요. 창원. 창원은 지금 창원시는 어디? 창원 특례시는 경상남도 창원 특례시인데 인구가 120만 명 되니까, 그죠? 울산이 여러분 인구가 100만 명 넘거든요. 울산은 무슨 시예요? 광역시죠. 그래서 창원 광역시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죠? 있습니다. 도는 6개.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기초자치단체는 시는 75개인데 인구 5만 동그라미. 자치단체 중에서 인구 기준이 있는 유일한 겁니다. 인구 기준이 있는 거 몇만? 5만. 100만 이상 밑줄 50만 이상 특례시입니다. 됐습니다. 100만 이상 무슨 시? 특례시입니다. 특례시.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행정구 밑줄. 무슨 구? 행정구. 다시 뭐라고요? 행정구. 행정구. 요것만 기억하시죠.
인구 100만 이상은 특례시인데 별표 부단체장이 2명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노리는 데가 부천시죠. 자, 이거 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시군구. 자, 다시. 광역은 특별시, 특별자치시, 여기가 광역시니까 시는 기초자치단체죠. 자, 이거 잘 봐야 돼요. 원미구. 요거는 바로 알아야 되죠. 무슨 구가 아니에요? 자치구가 아니죠. 왜요? 여기 있잖아.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 특별자치, 이것도 안 되고 아예 안 되고, 특별자치도에 아예 불을 둘 수가 없죠. 광역시하고 광역시에만 뭘 둘 수 있어요? 자치구를 둘 수 있잖아. 지금 봐봐요. 수원, 부천 광역시 아니잖아. 수원 특례시가 광역시 아니죠. 수원시 팔달구. 요거 뭐 아니에요? 네, 자치단체 아닙니다. 다시 무슨 시? 쉽게 말하면 특별시나 광역시, 다시 뭐라고? 특별시나 광역시 이름이 안 붙은 구들은 전부 다 무슨 구예요? 이걸 행정적 합리성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무슨 구라 그래요? 행정구라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자, 이런 보니까 한번 보세요. 가장시가 이름 규모가 작은 게 공주시나 계룡시거든요. 부천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한 70만 될 겁니다. 100만. 수원은 100만 넘거든요. 생각해보자. 공주시의 시장님은 인구 5만이에요. 부천시의 70만이야. 같은 월급 받는데 요쪽은 예산도 많지만 뭐도 많아. 일도 엄청나게 많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부천시는 구역을 이렇게 나누고 여기가 원미구하고 또 부천시 구가 몇 개 있을 거야. 그죠? 충동구가 있을 것 같은데 부천시에 구가 몇 개 있어요. 그죠? 이렇게 구를 나눠서 부천시장님 하는 일들을 얘들이 나눠서 할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야. 공주시장님은 인구 5만인데 그건 개꿀이지 사실. 할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행정적 합리성으로 만든 이런 구를 무슨 구라 그래요? 행정구라 그래요. 다시 자, 갑니다. 특별시는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말할 필요도 없이 뭐만 안 쏘면 돼요. 광역시 밑에 있는 구는 무조건 자치구야. 그냥 끝에 광역시 빼고 끝에 시로 끝나는 밑에 있는 모든 구들은 무슨 구예요? 행정구라고. 요건이 뭐라고요? 인구 50만 이상은 행정구를 둘 수 있으니까 당연한데 특례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인구가 얼마 이상이에요? 100만 이상이니까 50만 이상을 포함하니까 행정구 둘 수 있고 특이하게 이 시장은 기초의 시장은 부시장이 한 명밖에 없는데 특례시는 너무 많잖아 인구가. 그러니까 부시장이 몇 명이야? 2명이에요. 부시장이 몇 명이다? 2명입니다. 2명. 요게 우리 살아오면서 많이 봤는데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조금만 기억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원, 용인, 고양, 창원, 화성이 올해 1월 달에 특례시가 됐죠. 그죠? 지금 노리는 데 여기 있잖아요. 노리는 특례시 부천하고 저기 어디더라? 하나 더 있는데 하여튼 청주, 성남 같은 데가 인구가 한 80만, 막 90만 되거든요. 그런 데가 지금 특례시를 노리고 있습니다.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다고요? 특례가 있는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누가 2명이다? 부시장이 몇 명이다? 2명입니다. 부시장이 몇 명이다? 2명이에요. 2명. 됐습니다. 윤정한 지금 문제집 없지? 쉬는 시간에 잠깐 가지고 와. 알았지? 그다음 구는 도. 광역시도 쓰세요. 광역 쓰고 가로 열고 몇 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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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옆에다가 인천 무슨 시? 인천 광역시 무슨 군? 강화군. 옹진군. 인천광역시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광역시 밑에 있는 뭐라고요? 군입니다. 광역시 밑에 있는 구. 자, 자치구 됐습니다. 도 아래에는 자치구가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하죠. 그죠?
도 아래는 자치구가 없고요. 다른 말로 하면 시 밑에도 자치구가 없죠. 다시 시 밑에도 뭐가 없다? 자치구가 없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오해가 있으니까 안 써도 됩니다. 잡으세요. 왜냐하면 서울특별시도 밑에 끝에는 시자잖아. 세종특별자치시도 끝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는 시 밑에 있는 구들은 요건이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광역시 밑에 있는 시는 군은 자치구입니다. 6번 보면 그래서 이제 행정계층 별표. 자치단체이다 아니다? 아니다. 자치단체이다. 그럼 이건 이제 조례로 설립하거나 폐지할 수 있겠죠. 조례로 됐습니다. 행정시, 서귀포시, 제주시. 맞죠? 제주특별자치도는 단청제잖아요. 그죠? 북제주군, 남제주군은 행정군이죠. 그러니까 서귀포시장은 누가 임명해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해. 알았죠? 됐습니다. 행정구, 인구 얼마 이상? 50만 이상의 시. 위에다가 특례시도 쓰세요. 인구 50만 이상의 시고 100만 이상의 특례시는 당연히 포함되죠. 100만 이상의 특례시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구청장은 시장이 임명한다. 일반직 지방공무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합격해서 열심히 일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지방공무원의 최고봉이 바로 무슨 어디예요? 부단체장이죠. 여러분들 계양구에 우리 진이가 합격해서 하면 한 30년 뒤에 내가 살아있으면 계양구 부단체장이 되면 나 한번 불러줘.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읍은 2만 이상. 읍은 2만 이상인데 이거는 자치단체가 아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다 임명합니다. 단청제와 중청제, 단청제의 장점 보시죠. 이중행정, 이중감독의 폐단이 없죠. 국가도 간섭하고 광역자치단체도 간섭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이 명확하다 밑줄 신속하겠죠. 전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신속하겠죠. 4번 지방의 특수성을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청제는 여러분 잡으세요. 국가가 감독 기능을 유지할 때 일일이 기초자치단체한테 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한테 일반적 기준만 내려줘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5개의 자치구를 개별적 사정을 고려해서 하거든요. 국가가 무슨 기준만 내려준다? 일반적 기준만 내려주는데 자, 단청제를 하면 광역자치단체가 없고 국가가 바로 시군구에 바로 얘기하고 지시하니까 시마다의 특수성이나 개별성을 존중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번 주민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다. 중앙행정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주민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합니다. 자, 중청제의 장점 보시죠. 중청제의 장점에서 수직적 분업체계 맞죠? 특히나 3번 대규모 국가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미국은 여러분 우리로 치면 기초자치단체가 한 2만 개 된대요. 그걸 직접 관리 감독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대규모 국가에 적합하고 그러면 수직적 분업체계 동그라미 1번. 중간단체가 좀 국가와 지방이 싸울 때 광역자치단체가 중간에서 어떻습니까? 갈등을 조정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죠. 그죠? 동그라미 4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 별표. 국가의 감독 기능 유지.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한다. 이 말 이해했죠? 국가의 감독 기능. 직접적으로 명령 통제하는 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를 시켜서 하니까 국가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유지한다는 거죠. 주민 접근성이 더 좋아집니다. 주민 접근성이 더 좋아지죠. 자, 양자의 장점이 다른 쪽에 가면 단점이니까 곧 넘어갑시다. 각국의 계층 구조는 다음에 보면 되겠고요. 자, 376페이지 구역 동그라미. 패슬러, 자연적 조건, 강이나 산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냥 우리 상식의 얘기 한번 해보면 되겠죠. 우리가 반서, 반동, 호남, 호서,
여기 우리나라 아니고, 그죠? 관서지방의 그 관이 어딘지 알아요? 관서지방의 이 관이 지금은 북한에 있는데, 철령입니다, 철령. 이항복이가 쓴 유명한 시조 있잖아. 철령 위에 그 떡 떠도는 구로마, 그 이제 유배 가는 길에 철령을 넘어갈 때 썼던 유명한 시가 있잖아. 철령을. 아, 이거는 여러분 알죠? 영동지방, 영서지방은 뭘 기준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잘 아는 강원도 가면 뭘 넘어가요? 대관령을 넘어가죠. 대관령을 기준으로 대관령 동쪽은 영동지방이고 대관령 서쪽은 영서지방이죠. 그 자연적인 조건에서 경상남도하고 전라남도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땡땡강, 그리고 그 섬진강 중간에 그냥 한번 해. 야, 이렇게 하면 좀 기억 좀 해줘야 되잖아. 섬진강이라는 자연적 조건에 따라서 구역을 분리하죠. 그죠? 아마 우리 여기도 많잖아요. 강 하천을 구분으로 세워서 보통 이렇게 합니다. 호남 호수의 호는 뭐예요? 설이 두 개인데 호수라 그래서 김제 벽골제를 기준으로 호남 호수를 구분하는데 말이 안 된다 그러고, 호강이 예전에 금강을 뭐라 그랬어요? 호강이라 그래서 금강 기준으로 건강 왼쪽은 호서지방, 금강 오른쪽은 밑에는 호남지방, 이렇게 한다는 그런, 요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됐습니다. 자연적 조건, 행정 처리의 능률성 됐습니다. 그래서 뭐 350, 우리는 뭐 5만 명, 50만 명, 100만 명으로 나누고 있죠. 그죠? 재원 조달, 효과적인 주민 통제, 뭐 보시면 되겠고, 밀수포, 공동체 생활권, 능률, 재원 조달, 행정적 편의성. 됐습니다. 자연적, 지리적 조건 놓으면 패슬러, 이것만 기억합시다. 나머지는 비슷하죠? 자연적, 지리적 조건 누구? 패슬러. 시험 잘 안 나옵니다. 넘어갑시다. 자, 명구 패치 분합 별표. 10번. 명칭의 명자, 구역의 구자, 패치 분합. 다시 뭐라고? 명구 패치 분합. 시작. 명구 패치 분합. 됐습니다. 법률 동그라미. 여기만 지방의 의견이 딱 한 번 나와요. 주민투표. 둘, 오하니까 최소 하나는 해야 돼요. 두 개 다 해도 되겠죠? 의견을 듣거나 무슨 투표? 주민투표. 오하니까 둘 중에 하나는 최소한 해야 돼요. 알았죠? 법률. 자, 그 다음에 경계 변경 동그라미. 한자 변경 동그라미. 무슨 영? 대통령령. 옆에 빈 공간에 영문 변경 써보세요. 영문 변경은 규정무. 이거 기출주문에 한번 나왔는데 우리가 그냥 유추 해석을 하면 영문 변경도 뭐로 하면 되겠어요? 대통령령으로 하면 되겠죠. 그죠? 다시 갑니다. 명구 패치 분합 뭐라고요? 명구 패치 분합은 법률. 경계와 한자는 뭐? 대통령령.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부평구를 인천 제일구로 바꾸는 거는 법률이야. 근데 서운동, 동 이름을 바꾸거나 그 밑에 예를 들면 무슨 읍을 이름 바꾸는 거는 읍은 자치단체가 아니죠. 뭐로 한다? 조례로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 동그라미. 행정구, 그러니까 원미구를 미원구로 바꾸려도 조례로 해요. 알았죠? 행정구, 읍, 면, 동. 하나를 합치는 행정면, 행정리, 뭐, 리, 사무소, 전부 다 뭐요? 조례. 다시 뭐라고? 전부 다 조례. 전부 다 조례. 행안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거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있지만 일단은 뭐 해야 된다? 행정계청은 기본적으로 뭘 한다? 조례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기억해도 돼요. 알았죠? 자, 갑니다. 명구, 패치, 분합, 법률, 경계 변경, 한자 변경, 대통령령, 기타. 행정계청은 뭘 한다? 조례로 합니다.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매립지 체크. 매립지. 옛날에는 매립지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데 매립지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다는 것만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넘어갑시다. 잘 안 나옵니다. 자, 드디어 다음 378페이지. 자, 기관 통합형은 무슨 형? 의원 내각제이죠. 지방의회만 주민 직선 발표. 옆에 기관 대립형은 대통령 중심제인데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장을 주민 직선. 그러니까 주민이 투표 한 번 하면 기관 무슨 형? 통합형이고 주민이 투표를 두 번 하면 기관 대립형이 되겠습니다. 자, 기관 통합형 보시죠. 주민자치. 기관 대립형은 단체자치입니다. 자, 기관 통합형 의결 집행에 관여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신중한 운영. 2번이 가장 큰 장점이죠. 지방의회가 다 하니까 집행기관하고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갈등하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 행정의 모든 권한과 책임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집중 책임행정이 쉽다. 일단 소규모 자치단체에서 가능하죠. 단점은 여러분 지방의회가 잘못하면 견제할 데가 없죠. 동그라미 1번 견제 균형을 통한 민주이익을 상실한다. 집행은 여러분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은 성질이 다르잖아요. 그죠? 의결과 집행을 지방의원이 다 하기 때문에 집행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3번 단일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종합성, 통일성. 의원들이 하는 말이 다르고 의원들이 집행이 달라버리면 행정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가 없죠. 됐습니다. 할거주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자, 다시 올라가서 기관 대립형의 장점, 견제와 균형, 행정의 전문성, 집행 전문성, 단일 지도자, 통일성, 종합성. 기관 통합형의 단점이 기관 대립형의 장점이죠. 그럼 자, 기관 대립형의 단점 봅시다. 이게 역시 2번이 가장 문제죠.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인 집행기관이 싸워서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방행정이 엄청나게 안정성이나 능률성 확보가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겠죠. 됐습니다. 2022년 발표. 단체장 중심형 획일적 기관 구성의 주민투표 발표, 기관 구성의 선택권 보장. 지방자치법 제4조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집행기관의 구성을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률을 제정 안 하고 있다는 게 맹점이죠. 하여튼 기관 선택의 선택권을, 기관 구성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넘어가시죠. 378페이지 맨 마지막 표에 우리는 기관 대립형의 동그라미 1번 강시장 의회형 아시죠? 우리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강시장 의회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뭐다? 모든 자치단체가 강시장 의회형이죠. 너무 획일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관 구성의 자율성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근거법률을 제정하지 않았지만 주민투표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고요. 특이한 게 이제 절충형인데, 자,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미국에서 있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걸 도입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잘 보세요.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지방의회를 구성합니다. 의원들이 10명이에요. 그러면 복지위원회, 건축위원회, 민원위원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게 기관 통합형이야. 다시 지방의회를 구성합니다. 뭐 20명이라 합시다. 그러면 복지위원회, 건설위원회, 민원위원회에 각각 지방의원들 몇 명씩? 7명씩 배치되겠죠. 그럼 여기서 결정하면 공무원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서로 같이 회의하고 집행한다는 말이죠. 기관 통합형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는 A 방식인데 여기는 B 방식, 여기는 C 방식을 해버리니까 분파주의가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자치단체장이 딱 있으면 자치단체장에 복지 업무, 민원 업무, 건축 업무를 다 하면 자치단체장이 딱 일률적으로 통제하고 관리 감독할 수 있죠. 요렇게 가면 지방의원들이 자기의 집행 권한을 잃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라고? 집행의 통일성이 안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미국에서 정말 잘 들으세요. 엄청 중요합니다. 지방의회가 공고를 내서 누구를 구한다? 시티 매니저를 구해요. 시티 매니저. 그 시티 매니저 밑에다가 모든 행정 업무를 다 맡겨버려요. 그러면 지방의회하고 시티 매니저 사이에 일정한 어떤 성과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 자, 다시 시티 매니저는 뭐라고 번역할 것 같아요? 시정관리인, 시정지배인 이렇게 번역하겠죠. 그죠? 자, 잡으세요. 시티 매니저는 관선이에요? 민선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누가 임명하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임명하죠. 이 지방의회가 임명하죠. 민선이 아니죠. 국가가 지명하는 것도 아니죠. 이게 특이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자, 근데 이 지방의회 의원들이 20명인데 국가에서 야, 회의를 해야 되니까 대표자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지방의회가 20명 중에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나이가 최고 많은 사람을 이름상, 명목상 뭐라고 이름으로 했다? 시장으로 했다는 거야. 다시 한번 자, 갑니다. 그러면 이 자치단체는 지방의회도 있고 시장도 있고 시티 매니저도 있죠. 근데 기관 통합형이에요. 왜? 이 시장은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권한만 가지고 있죠. 이 중에 다시 시티 매니저 형태에서 시장은 무슨 권한?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권한. 그냥 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그런 권한만 가지고 있는 거야. 자, 누가 행정에 대한 권한을 행사해요? 시티 매니저. 이거는 기관 통합형도 아니고 기관 대립형도 아니고 아주 애매한 행위죠. 갑니다. 갑시다. 시티 매니저. 됐습니다. A의 밑줄 친 거 보면 밑줄 친 거. 시정관리인은 자신의 책임하에 시정 업무를 수행하고 누구의 책임져요? 주민한테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지방의회에 책임지죠. 누가 임명했습니까? 지방의회가 임명했으니까 됐습니다. 또 C. 시장은 행정적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시정관리관은 행정사무을 소매합니다. 그래서 밑에 의례적, 상징적, 명목적 존재 별표 밑에다가 시장 쓰세요. 시장이나 또는 집행기관의 장은 무슨 권한? 이 단체의 장은 무슨 권한? 의례적, 명목적, 형식적 권한. 이해했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될 여지가 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 밑줄 친 거. 시정관리관은 행정적 사항에 관해서만 최종적 권한을 가지며 의회는 이에 관여하지 않죠. 시정관리관은 누구한테만 책임을 진다? 지방의회에 책임을 진다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 자, 주민에 의해 선출된 밑줄. 대표기관, 의결기관, 입법기관, 통제기관. 헌법에 있으니까 무슨 기관이다? 헌법기관입니다. 매년 2회의 정례회 별표. 매년 2회의 정례회. 3번, 동그라미 3번에 회의 제한이 없습니다. 유급제 전환 별표. 이런 얘기죠. 옛날에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는 여러분 지방의원들이 명예직이어서 여러분 월급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하냐면 계속 회의를 여는 거야. 회의를 열면 회의 수당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회기 일수 제한이 있어요. 근데 유급제로 전환해서 이제 니들이 유급제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회의를 많이 열면 열수 좋죠. 뭘 없어요? 회의 수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회의를 요즘 잘 안 열죠. 지방의회 의장의 캐스팅 보더는 없다 별표. 캐스팅 보더 아시죠, 여러분? 자, 여러분, 이렇게. 자, 지방의회가 10명, 10명이다.
지방의회 의장 포함해서 투표를 했는데 해필이면 5대5야. 그럼 누가 한 표 더 행사해요? 지방의회 의장이 한 표 더 행사하는 걸 우리 무슨 보드? 캐스팅 보드라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장도 원래 처음에 투표권 있어요. 단 무슨 가부 동수일 때 투표권을 무슨 보드? 캐스팅 보드라고 합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넘어가고, 자, 밑에 380페이지 정당 추천 동그라미. 장점 별표. 요것만, 우리나라 지금 정당 추천해요, 안 해요? 하죠? 그것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지방의회의 권한입니다. 다시 누구의 권한? 지방의회의 권한. 기업, 조례는 당연하죠. 예산 밑줄. 똑같습니다. 국회하고. 삭감은 자유지만 증액은 누구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결산 승인 밑줄.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그냥 돈. 쉽게 말하면 뭐? 돈. 기금도 돈이죠. 중요재산도 돈이고 공공시설 돈이죠. 의무부담 권리 포기도 아주 중요하죠. 청원 별표. 청원. 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진이 계양구에 청원을 하고 계양구청장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청원하고 싶잖아. 계양구청장한테 청원 안 돼. 누구한테? 지방의회에 청원해야 돼. 다시 뭐라고요? 지방의회. 청원은 누구에 어디에 한다? 지방의회.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 행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청원도 우리도 국회에 합니다. 국회. 입법 청원. 교류협력 밑줄. 외국지방자치단체하고 교류협력. 옆에다가 조약 체결 X 쓰시고 조약 체결은 안 된다. 조약 체결은 안 된다. 선거권 동의 청원 동그라미 4번 별표. 청원 수리권. 재판 간섭하거나 법령 위반되는 청원은 뭐 상식적으로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행정사무 매년 1회 이상, 광역은 14일, 기초는 9일. 감사 동그라미. 제적 3분의 1 이상 밑줄, 특정 사안 밑줄, 조사. (7번은) 아까 했죠. 그죠? 명구, 패치, 분합할 때 지방의회가 의결해요? 의견이야? 의견이라 그랬죠. 그죠? 의견. 됐습니다. 2022년 지방자치법, 요게 별표 시험에 2번 나왔습니다. 자, A의 끝에 가보면 지방의회 의원 의정 활동 지원 밑줄,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별표. 밑에다가 2분의 1 이하. 지방 의원 2분의 1 이하. 요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방 의원이 10명이면 몇 명 이하의 지원 인력? 5명 이하의 지원 인력이. 알았죠? 2분의 1 이하의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됐습니다.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입니다. 자치단체장 넘어갈게요. 보조기관은 부단체장입니다. 넘어가고, 소속행정기관 직속 출사합의. 시작. 직속 출사합의. 요것만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소속 행정기관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옵니다. 직속 출사합의. 시작. 직속 출사합의. 다시 뭐라고요? 직속 출사합의. 하부 행정기관 교육학에는 교육감이죠. 맨 끝에 교육감 밑줄. 설치 규정은 다음에 보고요. 자치단체 16번 다음 페이지. 예시주의. 자치단체장은 예시주의입니다. 위에다가 의회 쓰세요. 의회의 권한은 예거주의입니다. 의회는 딱 규정되어 있는 것만 할 수 있고, 자치단체장은 예시적으로 보여주니까 해석상 비슷한 것도 다 할 수 있는 거 알았죠? 예시주의입니다. 자, 권한 보시죠. 통할 대표 밑줄. 사무집행권 2번. 사무위임권 3번. 규칙 제정 맞죠? 5번 소속 직원들 임명권이죠. 기관 및 시설의 설치권. 됐습니다. 6번에
잘 보세요. 6번의 맨 끝에 보면 지방의회 사무직원 임명권 있죠? 그거 다 지워주세요. 아니면 하살표해가지고 시의회 의장 권한입니다. 바뀌었다 그랬죠? 아까 그냥 지워주세요. 그냥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 8번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2022년 단체장 인수위원회 20일 이내 광역은 30명, 기초는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왔고요. 20일. 대통령 써보세요. 대통령은 30일입니다. 인수위원회 며칠? 30일. 평상시에는 서로 협력하는데 비상적 관계. 자, 의회 해상권 있다 없다? 없다 별표. 자치단체장이 불신임 의결 있다 없다? 없다. 요것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성결 처분은 우리나라가 강 시장 의회형의 가장 대표적인 증거죠. 자, 의결이 거치지 아니하고 밑줄. 독자적으로 우선 처분할 수 있는 거. 무슨 권한? 선결 처분입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2번 긴급한 필요, 시간 여유 없거나 밑줄, 지체되고 있는 경우. 아주 강력한 권한이죠. 그죠? 근데 3번 유전합니다. 즉시 보고. 성인 얻지 못한 때는 그때부터 이게 별표 3개. 소급하여 X. 왜냐하면 여러분, 자, 잠깐만요. 무효의 법리에 보면 여러분, 무효는 원시적, 시원적으로 무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효가 확인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근데 이거는 봐봐요. 승인을 못 받으면 무효가 된 거잖아. 그럼 무효의 법리에는 원래 성결 처분할 때 돌아가서 무효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무효 법리에 위반돼요. 그때부터 별표. 뭐라고요? 그때부터. 소급하여가 아니라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밑에 개정은 넘어가시고 특별시는 3명 동그라미. 돈은 2명인데 800만 이상 밑줄. 별표 3개. 800만 이상은 우리나라의 경기도밖에 없죠. 지금 경기도가 1,400만입니다. 경기도는 원래는 광역자치단체장은 부단체장이 몇 명이다? 2명인데 경기도는 부단체장이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인구가 얼마 이상이니까? 800만 이상이고 기초는 원래는 몇 명인데? 1명인데 특례시는 인구 얼마 이상? 100명 이상인데 했죠. 부시장이 몇 명이다? 2명입니다. 밑에 다음 페이지. 부단체장의 권한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권한 대행은 포괄적 밑줄, 포괄적.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되고요. 거리된 경우, 우리 했죠, 그죠? 탄핵 소추를 심판 중일 때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무슨 대행? 권한 대행이죠. 공소 제기 후 구금 상태, 60일 이상 2번. 요거 요건이 잘 안 나오고요. 자, 형의 선고 확정될 때까지는 삭제됐습니다. 직무대리는 출장 휴가 밑줄. 서울시장이 유럽 출장 가면 부단체장은 무슨 대리? 직무대리. 그죠? 거리되었거나 이럴 때는 무슨 대행? 권한대행입니다. 권한대행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조직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조금 쉬었다 합시다.